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멕시코는 며칠 전부터 오후가 되면 한 차례 소나기를 뿌리며 다가올 우기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철인데 지난 몇 개월간 비 소식이 없다가 4월 말이 가까워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혼탁한 공기를 씻어내는 것은 물론 가뭄에 목말라 하던 식물들도 기지개를 켜며 오그라들었던 잎을 활짝 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멕시코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총선을 포함한 대선은 오는 6월 2일 일요일이 투표일입니다. 멕시코 역대 선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이번 총선과 대선은 대통령과 멕시코시티 시장, 상하원 의원, 전국 도지사, 시장, 지방자치의원 등 약 1만 8천여 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게 됩니다. 멕시코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한 달 1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여당 세력을 대표한 셰인바움 클라우디아 전 멕시코시티 시장과 주요 야3당 단일 후보인 소칠 갈베스, 또 다른 야당인 시민운동당의 호르헤 마이네즈 등 3명입니다. 현재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약 50에서 55%, 야3당 단일 후보인 소칠 갈베스는 35에서 40%, 시민운동당 호르헤 마이네즈가 5에서 1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에 비해 지지율에서 약 15%가량 차이가 나면서 사실상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야3당 단일 후보 소칠 갈베스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감을 보이는 조건은 투표율입니다. 최소 62%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경우 야당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인데 엊그제 멕시코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이엘 유니버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그의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을 집으로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칠 갈베스는 현재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측정에서 자신이 2위로 나오지만 상당수에 이르는 샤이 보수가 두려움 때문에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6월 2일 대선에서 유권자의 62% 이상이 투표하러 나오면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큰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후보는 투표가 자신에게 유리할 경우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불안감을 느낀 대통령이 방어를 위해 대선을 법정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 대통령의 엄청난 선거 개입과 모레나 후보 캠페인에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 페소를 지출한 사례 등이 충분한 근거가 되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거 부정의 주장으로 법정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인터뷰 내내 자신감으로 충만했는데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면서 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위 운용과 관련,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대를 공공사업 건설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 정부는 군대를 치적 쌓기에 동원하면서 부패의 유혹에 노출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군이 민간인 업무를 맡으면서 그들도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이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신이 집권하면 이처럼 국가 예산을 선식용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집권 여당인 모레나가 정당으로서 현재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저소득층과 무직자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은 돈을 풀어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현 집권당 지지 세력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사회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략 65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연금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개월에 6,000페소 지원, 산에 나무 심으면 월 6,200페소 지급, 직업교육에 월 7,500페소 지원, 농촌지역 자녀가 있는 가족에 월 900페소 지원, 기술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에 월 900페소 지원, 기술전문학교 학생에 월 2,800페소 지원, 장애인 복지연금으로 격월로 3,000페소 지원, 농촌비료 지원 등 대부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야당은 이를 두고 지지층을 붙잡아 두기 위한 선심성 현금 살포로 위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현 대통령의 최대 중점 사업 중의 하나로 임기 시작부터 임기 막바지인 지금까지 이 정책은 최우선 순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야당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지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약도 없고 상담도 받을 수 없으며 수술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 사회보장제도나 공무원 건강보험 또는 공공병원만 둘러봐도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이번 선거는 민심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62%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현 정부가 투표율을 낮추려 회방하려는 점이라면서 현 집권당인 모레나당은 종교 순례의 중심지인 찰마에서 춤을 추더라도 다시는 3천만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대선인 2018년 당시 전체 유권자 5,660만 명 중 3,011만 명의 득표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 53.19%로 당선된 바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수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여당 후보는 현 정부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세력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해결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야당이 집권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정보 발표보다 훨씬 많은 실제 사망자 수는 81만 명이 목숨을 앗아갔지만 정부가 수치를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의혹과 휴고 로페즈 가텔 보건부 차관의 무책임한 관리로 24만 명이 더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전 복지부 차관을 특정해서 사면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전 복지부 차관은 사기 정권을 누가 잡든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이번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처벌이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돈을 도둑질한 세력으로 야당 후보로 자신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야당 표가 아니더라도 분노의 표가 현 집권 세력을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삼성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건설하고 있는 도스보카스 정유소 건설 예산이 3배나 더 소요된 점과 이 공사에 대통령 자녀들이 관여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거짓 데이터와 거짓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후보에 대한 비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셰인바움 클라우디아 여당 후보는 국내 치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부정하고 있다면서 셰인바움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는 누구의 영웅인가라며 여당 후보에 대해 각을 세웠습니다. 토론에서 여당 후보는 여성에 대한 살해 사건이 40% 감소했다는 거짓말을 포함하여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지만 2018년에 부동산이 4개나 있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가방에 200페소만 갖고 다닌다는 대통령과 똑같은 행세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집권하면 국가의 부패에 맞서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여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 대한 재산 취득 전 과정 조사, 투명한 정보 재정 관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자율성을 지닌 검찰청, 정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투명성기구의 권한 확대, 법률이 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사건건 충돌한 대통령과 사법부에 대해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은 대법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국가를 썩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후보인 자신의 아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폭로된 것과 관련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있는 영상이라면서 아들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용납할 수 없지만 현 대통령의 아들 중 하나인 올란 아밀카르와 업자가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마야열차 및 도스보카스 정유소의 추가 비용에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들이 연관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은 물론 정보기관이 총동원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거나 제재를 가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이를 비웃듯이 법을 어기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홍보비에 대해서도 야당 후보인 자신은 선관위에서 배분한 법정 금액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 후보는 엄청난 예산으로 100만 달러 규모의 행사를 열고 사람들을 수송하고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모두 금권선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한 시민단체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모든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여당의 과도한 홍보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출마 후보자에 대한 카르텔의 협박과 살해 위협에 대해서도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26명의 후보자가 살해됐는데 범죄자들이 후보자를 제거하고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은 아직 선거가 한 달 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까봐 우려스럽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지역 폭력 조직의 득세는 선거 결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군사장비가 있다는 사실이 슬프다면서 마약 조직의 협박에 후보자 보호를 위한 군인들의 경우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는 출마 후보자를 3단계 경호 등급으로 나누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의 카르텔이 누구와 포용했느냐면서 현 정부의 마약 조직에 대한 포용 정책을 비판했으며 대통령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는 자녀들에게 폭력의 나라, 성장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재집권은 이 같은 불안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 야당의 집권만이 이를 해결할 수가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군의 국내 치안 동원과 관련해서는 나는 국가의 군사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군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국내 치안에서 군의 역할을 중단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교통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군이 맡고 있는 국가기관 사업인 도로건설과 국제공항에 대한 통제와 관리, 부패한 세관원을 대신해 세관 업무에 투입되었지만 더 부패해진 세관의 예를 들면서 모두 철수시키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대대적인 군 관련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정치적인 조작이 있었다면서 무기명 고발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 대법원장 잘디바르에 대해서도 막대한 은퇴연금과 자산 축적에 대해서 참모로 불러들인 클라우디아 후보는 멕시코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이 2월 21일에 특정 문제에 대해 로비를 하기 위해 잘디버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고백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문제라면서 당사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잘디버 전 대법원장은 퇴임하자마자 여당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장직을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어 야당 후보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숨은 표가 있다는 믿음과 자신을 승리로 이끌 62%의 유권자 마법이 과연 실제로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불리한 야당 세력을 향해 투표장으로 나오라는 묵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 전략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거에서도 후보자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여당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지율은 자칫하면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의 선거운동 조직을 다시 추스르는 효과와 더불어 실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멕시코는 총선 결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적학적 중요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쇠퇴와 맞물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국경을 접한 이점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안정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불안정한 국가에 투자할 외국 기업은 없을 테니까요. 외국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진출했고 진출 예정인 기업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대규모 투자는 멕시코 제조업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역할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지금보다 분명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멕시코 총선은 현재의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 야당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금부터 남은 한 달간의 선거운동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멕시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멕시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NACANTV였습니다.